안녕하십니까, 수각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편견, 사견부터 깨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몸이 찌뿌드하고 마음이 묵직할 때 목욕으로 땀을 빼고 때를 벗기고 나면 개운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죠? 또 속이 답답하고 어수선할 때는 청소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뒤죽박죽 꽂혀진 책장의 책만 정리해도 마음이 훨씬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목욕이나 청소는 사실 우리 수행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목욕이나 청소가 사실 큰 변화가 아니거든요. 그냥 물 몇 번 끼얹고 책 몇 권 제자리에 꽂아 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뭔가 좀 넓어지고 커지고 정돈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변화를 이뤄가는 것이 곧 마음 공부의 공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행은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바뀌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씩 부처님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종조님 말씀처럼 우리가 10% 정도만 부처님이 돼도 눈도 밝아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마음도 너그러워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10%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단 1%만 바뀌어도 우리는 진짜 새로운 신세계를 맛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1%를 바꾸는 게 참 녹록치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목욕 한 번 하고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책꽂이 정리 한 번으로 마음이 정돈된다면 우리가 불공하고 정진함으로써 작지만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야말로 진짜 수행의 참맛을 제대로 맛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공부, 마음 공부라는 게 특별한 비유를 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때 묻은 옷 깨끗하게 빨래하는 일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마음 공부의 핵심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때를 빨래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은 하는데 뭐가 도대체 때이냐는 것이죠. 식당에 가면 앞치마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앞치마를 하는 걸까요? 흰 옷에 반찬 국물 요만한 거 하나 튈까 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그것은 더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연히 오염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이 때일까라는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마음까지 확장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데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교전의 정석을 촬영하면서 제가 가장 힘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화장, 분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스킨 로션도 잘 바르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하지만 카메라에 제대로 나오려면 이 화장, 분장을 꼭 해야 된다고 PD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분장 때문에 또 촬영 내내 답답하고 간질간질한 것을 참아내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신교도 분들도 심당을 오실 때 또는 어떤 모임에 가실 때 곱게 화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 때론 본인의 만족을 또 위해서 또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화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오시면 제일 무엇부터 하시나요? 하루 종일 화장으로 답답했던 얼굴을 깨끗하게 지우시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이 촬영이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화장실로 뛰어가서 답답한 분장을 지우고 싶은 일입니다. 물론 때론 피곤한 날엔 화장을 지우는 일이 굉장히 성가신 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침에는 나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진짜 마법과 같은 물질이라고 한다면 저녁 늦게 퇴근하고 하교한 후에 내 얼굴에 발라져 있는 이 화장은 빨리 씻어내고 싶은 귀찮은 존재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저녁에 주무실 때는 화장 꼭 지우시잖아요. 화장한 채로 주무시게 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분명 피부 트러블이나 문제를 일으키기 쉬우니까요. 나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이 화장이지만 어쩌면 이 화장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때라는 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좋아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독약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의 다중성에 대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중성을 가지고 그 다중성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나를 버티게 만드는 중요한 삶의 방편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물질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누구의 탓입니까? 물질의 탓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장품 탓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것을 수용하고 영원한 것으로 보느냐, 일시적인 것으로 또는 한정적인 것으로 보느냐, 이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그 모습은 결국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점, 즉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마음 공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때가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 때일 수도 있고, 지나고 보면 때가 아니라 진짜 훈장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때론 거추장스러운 때로 변질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점이 변했을 때 무엇을 판단하는 기준과 그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 그 불구부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다 아시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는 뜻을 말합니다. 제가 종비장학생으로 8년 동안 인도에서 살았는데요. 인도 문화 중에 참으로 적응이 되지 않았던 문화가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밥을 수저 대신 손을 사용해서 먹는 거 아시죠? 하지만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인도 사람들은 용변을 보고 밥 먹은 손을 사용해서 물로 씻어서 해결합니다. 즉, 밥 먹은 손으로 용변을 해결하고 그 손으로 또 밥을 먹는 셈이죠. 처음에는 문화적 충격이 꽤나 컸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인도 친구한테 반 농담 삼아, 야, 어떻게 용변을 본 다음에 휴지로 깔끔하게 닦아야지 밥 먹는 손으로 씻을 수 있느냐라고 타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정색을 하면서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휴지로 닦는 게 깨끗하냐 아니면 물로 씻는 게 깨끗해지냐라고 나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물로 씻는 게 더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나의 편견이었던 거죠. 요즘 비데들 많이 쓰시잖아요. 휴지보다도 비데가 친환경적이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도 사람들이 몇천 년부터 이 비데를 썼던 것입니다. 비근한 얘기입니다만 뭐가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지 막상 대놓고 보면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곧 마음 자체는 본래 있는 그대로의 불구부정한 상태이지만 우리는 수많은 사견들, 편견 등을 통해서 때로 인해서 더러워질 수도 있고 그 때를 씻어내면 깨끗해졌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마음은 깨끗하거나 더럽거나 하는 그런 분별하는 마음, 또 차별하는 마음, 또 그런 마음들을 초월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 공부를 통해 편견과 사견을 깨고 원래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를 벗기는 일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